장관님, 윤 대통령이 군부대 방문 현장에서 한 이야기 몇 가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2월 28일 제5보병사단 방문하셔서 육아, 거주, 의료 등 군인 가족의 고충을 청취한 뒤 해결 방안 지시하라. 24년 2월 10일 해병 이사단 방문해서 병사와 초급 간부가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24년 2월 28일 육군 학생 군사학교 방문해서 초급 학교 근무 여건 지속 개선하라 등등의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하셨는데 이 군 통수권자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국방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군부대 현장 방문 시 지시했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답이 왔는데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전 제가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이 군부대건 어디든 간에 지시사항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부서가 그 뒤 이후 사항을 지시관리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기록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군 대통령, 즉 군 통수권자의 지시사항을 다른 데도 아닌 국방부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맞죠? 네. 예, 부위원장은 김광진 전 국방부 장관 맞죠?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에 대해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언급도 지시도 없었고 그 뒤에 2차 회의, 3차 회의에서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떠한 보고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확인해 보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부대 현장에서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얘기했지만 실제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를 전제로 구체적 사항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 차 이상의 간부, 즉 장교 더하기 부사관이죠. 최근 5년간 11,317명이 희망 전역했습니다. 숙련된 간부가 군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년까지 희망 전역자가 줄다가 22년, 23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21년에 비해서 23년의 희망 전역자는 63%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차 초급 간부의 희망 전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금방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청년들의 지원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초급 간부 지원율, 사관학교 지원율, 부사관 지원율 모두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부사관 같은 경우는 임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입니까, 장관님? 네, 지금 초급 간부, 중견 간부들의 그 이탈 문제는 엄중하게 지금 국방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초급 간부, 중견 간부들에 대한 복무 여건, 열악한 복무 여건,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사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낮은 처우 개선, 처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군내 각종 경직된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단 한꺼번에 이렇게 한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속도감 있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가족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희가 제 조사 결과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가족 문제 중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큰 게 주택, 주거, 출산, 자녀 교육, 이게 제일 큰데요. 첫 번째 제가 박스 표시를 해둔 주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심각한데, 실제 군의 관사 보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10년간 과부족 상태를 단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단 1년도 관사의 그 과부족 현상을 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2018년 이후에는 관사 보유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간부 숙소도 과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병력 구조 개편 핵심이라고 있는 군무원 경우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한번 통계를 보시면 병력 자원 부족을 위해서 군무원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군무원의 현원이 정원 대비 92.3% 수준입니다. 그럼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조기 사직을 결정하는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중도 퇴직자 중에 임용 3년 이내 퇴직자 비율이 점점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인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셨다고 했고 과거 장관께서도 군 고위 간부셨으니까요. 국방혁신 4.0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4.0을 보게 되면 이 안에 군 구조 변화와 군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4.0 세부 과제 중에 하나로 미래 상비 병력 판단, 국방 인력 구조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난 뒤에 완료 시점을 203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32년이면 한참 뒤 아닙니까? 2032년까지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8월 29일에 국정 브리핑을 하셨는데 이때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방안을 수립하고 수당을 반드시 인상하겠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24년에 직접. 네. 그런데 25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금방 확인해 보시면 이게 조국 의원님, 오전에 다 저희가 좀 끝내야 되고 또 모든 의원님들이 언론이 계실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1분 더 드리세요.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정책이시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상비 인력 5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초급 간부들이 모자란 공석 때문에 역보직, 이중보직, 삼중보직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이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이 조기 퇴직, 이직의 원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현재 상비 병력 50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 23년 상태에 현재 상비 인력이 47만 7,500 정도가 되고 앞으로 인구는 줄 것이고 청년도 주는데 이 50만 정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존경하는 우리 조국 의원님께서 우리 초급 간부, 중견 간부들의 사기 복지 문제, 특히 이제 관사 부족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8년, 30년까지는 현재 50만 상비 인력이 병력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출생률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34년 이후입니다. 이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는 병력으로 싸우는 시대가 지났다. 무인 전투 체계로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무인 전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무인 전투 체계를 완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의 유무인 전투 체계를 35년 경에는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만 되더라도 지금 병력보다는 훨씬 적은 병력으로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민간 기업,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상근 제도를 이제 좀 현역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병력 부족 문제를 최대한 개선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